자,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화학 반응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화환원도 있고요, 뭐 중화 반응도 있고요, 앙금 생성 반응도 있고요,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화학 반응 중에서 요 산화환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산화환원 반응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중화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자, 수많은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첫 번째 광합성 얘기가 나왔네. 광합성 봅시다. 흔히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식물의 엽록체에서 비대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런 작은 분자죠. 이산화탄소나 물, 요거 저분자, 이러한 저분자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고분자를, 큰 분자를 만들어내죠.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자, 우리가 광합성을 어떻게 공부했어요?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양분인 거죠. 양분.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과 그 부산물인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광합성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부산물인 산소. 물론 뭐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다른 동식물들이 또 뭐 살아갈 수도 있게 됐죠. 다른 생명체들이. 자, 첫 번째가 광합성이 자연의 역사에 미친 영향. 첫 번째가 원시바다에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하여, 남세균이 광합성 세균입니다. 이게 출현해서 산소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이전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요 시기가 지구 역사가 46억 년 정도 되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 되는데, 이런 일이 한 5, 6년? 한 6억 년 전쯤? 요때쯤 아마 요 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요, 산소라는 걸 구경 못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살던 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산소가 뭐예요? 산소 없이 쭉 잘 살아오다가 산소가 얘 때문에 생겼어. 얘 앞에 살던 애들한테 산소는 독가스지, 독가스. 처음에 산소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애들이 죽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거에 적응이 안 된 애들이 많이 죽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응된 애들이 이제 남아서 쭉 번성하게 된 겁니다. 자, 산소가 바다에 녹아있던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을 생성했다. 그 얘기는 산소는 반응성이 큰 기체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바닷속의 철과 충분히 반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겠죠.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었고요. 그 결과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가 점점점 증가하였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산소가 오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산소 세 분자, O2 세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두 개의 O3가 됩니다. 오존 두 분자로 바뀌죠.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자외선 흡수예요. 그러니까 오존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자외선 흡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자,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면서 이제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기어 올라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자, 육지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육상 식물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동물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연소도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 광합성 대표적인 산화환원이고요. 연소도 마찬가지예요. 연소. 연료를 갖다가 불태우는 게 연소잖아요. 뭔가 태우는 게. 연소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필요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연소 과정이죠. 화석 연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고요.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겠죠. 열이나 빛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게 연소 과정이에요. 자, 화석 연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 그냥 석유나 석탄, 가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석탄은 뭐가 묻혀서 됐냐?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메모리 돼서 석탄이 됐고요. 석유 같은 거는 바닷속에서 유공충이라는 그런 미생물들이 쌓여서 이제 땅속에 이제 메모리 되면서 눌려서 석유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석유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제 만들어진 가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 CH4, 요거를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연소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가 연소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산소가 관여하고 있죠. 확인해 보시고. 자, 화석 연료의 연소가 인류에 미친 영향에서는 볼 게 뭐가 있을까? 뭐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추위 어둠 극복, 음식을 이제 익혀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고요.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또 이쪽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 정도. 옆에 뭐 피라미드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철의 재련도 산화환원에 들어갑니다. 철의 재련,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 있죠. 재련 과정도 산화환원에 들어갑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서 철광석을 캐와요. 산속에서 철광산에서 그걸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Fe2O3 이런 형태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철에 산소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철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가 안정적인 형태야. 매우 안정한 형태라고. 그러니까 저 안정된 형태에서 억지로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철을 얻습니다. 지금 산화철의 경우는 철이 아니잖아요, 그죠?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또 다른 화합물이 된 거일 뿐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강도 있는 철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소를 제거해 줘야 돼.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용광로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CO죠. CO. 이 CO가 CO2로 가려는 경향이 매우 세거든요. 자, 그래서 용광로에서 CO를 만들어 가지고 철광석하고 반응을 시켜요. Fe2O3랑 요 CO를 반응을 시켜요. CO 세 분자가 철광석과 반응하면 이렇게 철이 만들어지고요. 산소가 뽑아져 나오면서 세 분자의 CO2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철이 만들어져요. 이 반응에서 보시면 또 산소가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산화환원인 거예요. 이 철의 재련도 산화환원에 들어간다. 철을 재련하는 까닭은 철을 얻고 싶어서,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해서 존재하므로 사용이 어려워. 이건 철이 아니야.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고 싶어서 재련하죠. 철의 재련이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 철기시대 만들어줬잖아요. 철기시대. 자, 인류 문명을 발전을 시켰죠. 자, 이런 반응들의 공통점, 광합성 또는 뭐 우리가 광합성의 반대인 세포 호흡 과정 또는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 철의 재련 과정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이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면 산화환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소의 이동이 있으면 산화환원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네. 서로 대비가 되거든요. 반대 개념이에요. 한쪽에서 산소를 얻으면 누구는 산소를 잃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고요. 얻는 놈이 있으면 잃는 놈이 있겠죠.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산소 얻으면 산화, 산소 잃으면 환원. 네, 요걸 외우세요. 산소 얻으면 산화. 밑에 있는 화학 반응을 보시면 철이 산화 처리됐네요. 철이 산화철 산소 얻었죠? 산화. 이런 식으로 누가 산화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환원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하나를 찾아요. 그럼 나머지 거는 환원이야. 환원.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네요. 예, 산소 잃었네요. 산소 잃어서 환원. 산소 잃어서 환원. 구리 CU5에서 CU가 됐고요. 그래서 너는 왜 환원이니 물어보시면 산소 잃어서 환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뭐 밑에 있는 식도 보시면 마그네슘이 있고요. 이쪽에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오? 산소 얻었잖아요. 산소 얻어서 산화.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됐네요. 예. 산소 잃었네요. 예. 환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구리2와 탄소의 반응. 산화구리는 CU5를 뜻합니다. CU5를 뜻하는데요. CU5라는 물질은 이온결합인데요. 구리가 이제 2+짜리고요. 산화이온이 2-짜리예요. 그래서 이 2라는 거는 구리가 2+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예요. 근데 얘가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잘 섞어요. 여기다 잘 집어넣었대요. 얘 가열해요.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구리하고 탄소하고 동시에 집어넣고 가열하면 요 탄소가 산소를 뜯어가서 CO2로 바뀝니다. 뺏어가죠.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로 이렇게 바뀝니다. 탄소는 CO2로 바뀌고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갔으니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우리가 외울게. 산화환원 찾는 거고요. 산화구리는 검은색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요. 구리는 붉은색 이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예요. 산화환원 구별할 수 있고요. 색깔 구별할 수 있고요. 그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명칭. 산화제하고 환원제라는 명칭이 있는데 산화제는 산화가 되는 물질이 아니고 환원되는 애를 산화제라고 불러요. 환원제는 산화가 되는 놈을 환원제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서 산화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외울 때는 산화제 물어보시면 환원되는 거 찾으시고 반대로 환원제 물어보면 산화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탐구자료청에는 뭐 불꽃에다가 구리판 넣어서 태우고 있는데요. 가에 보시면 겉불꽃에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겉불꽃. 이건 주변에 산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잘 공급이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림에 속불꽃 보이시죠? 이거는 산소 공급이 O2 공급이 잘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달라요. 처음에 가에서는 구리 되면은 주변에 산소가 많으니까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요. 검은색에. 붉은색의 구리가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죠. 당연히 산소 붙었으니까 질량이 증가한다고 나온 거고요. 이걸 속불꽃에다 넣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일산화탄소,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잘 만들어지거든. 이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를 뜯어가요. 이게 얘는 지금 CO2로 가는 힘이 매우 센 애거든요. 자, 난 CO2로 갈래. 가버린다고. 그래서 산화구리가 구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원 산소 잃었으니까, CO는 CO2로 산화 산소 얻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좋네요. 이건 뭐 물어보기도 좋네요. 각종 변화 물어보기도 좋고, 산화하는 물어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산화환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산소가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 산소라는 놈은 원자과 전자 16, 그쵸, 뭐죠? 16쪽이에요. 16쪽이란 맞지, 그치? 16쪽이지.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8개가 되면 우리가 안정하다고 하잖아, 옥텟 규칙. 그러니까 2개가 모자르지.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 2개를 이렇게 잘 받아와요, 외부에서.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 산소를 얻었다, 그 얘기는 A라는 놈이 산소를 받아들였다, 산소와 만났다라고 하면은 산소한테 전자를 줘야 돼요. 산소랑 붙으려면은. 그래서 전자를 잃는 반응하고 산소를 얻는 반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2가지 외우셔야 되겠네요. 산화 반응이 뭐다? 산화 반응이 뭐다? 산소 얻으면 산화요, 전자 잃으면 산화요. 환원은 이거의 반대고.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외워두자. 자, 아연 이온이 됐어요. 그럼 아연 2 플러스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 2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 버렸으니까 산화.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려면 전자 얻어야 되겠죠.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자, 이렇게 반쪽으로 나오지 않고 합쳐서 나오겠죠. 아이고.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온으로 표현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나올까요? 뭐 구리? 황산구리? 뭐 이렇게 나올래나? CuSO4 AQ 수용액 뭐 이렇게 둘이 반응을 시키면 ZnSO4 수용액 이렇게 되고, 우리가 만든 이런 식으로 이온을 숨겨, 이온 표시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단 이 주어진 자료대로 보시면 아연이 아연 2 플러스 양이온 됐네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체크를 외워주셔요. 구리이온이 구리가 됐어요. 양이온이 전하를 띠지 않은 구리가 됐으니 전자 2개를 얻었겠죠. 전자를 얻었네요.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당연히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산소를 얻는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는다는 거하고 똑같다.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려면 전자를 줘야 되거든요, 걔한테.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과 산소 얻는 것은 동일한 반응이다 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마그네슘이고요, 여기 산소예요. 여기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산화 마그네슘은 이온 결합이네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마그네슘이 2 플러스고 여기 있는 산소는 2 마이너스 이온. 산소가 이온이 된다는 건 2 마이너스거든요. 산화이온. 요렇게 만난 거네. 요 MgO라는 건. 요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마그네슘에서 Mg2 플러스가 이렇게 됐으니 전자 2개를 버렸겠네. 전자 버렸으니까 산화,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MgO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로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 쭉 또 보시고요. 먼저 풀어 보시고, 기타 이제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인가 보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또 나오네요. 광합성하고 세포호흡 대표적인 산화환원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가능한 여기 있는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화학식까지 포함해서. 자, CO2하고 여기 포도당 C6H12O6 보시면, 네. 여기 산소 12개고요. 산소 원자 12개고요. 이쪽엔 산소 6개예요. 산소가 적어졌네요. 산소 잃었네요. 환원. 산소 잃어서 환원. 자, H2O. 아이고.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는 산소 6개, 이쪽엔 산소 12개. 산소 얻었네요. 네, 그래서 산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흡은 반대 과정이죠. 이거의 반대 과정.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에요. 포도당이 CO2로 산화 과정. 산소 6개, 산소 12개. 산소 얻어서 산화. 여기 산소 12개, 여기 산소 6개, 산소 잃어서 환원.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학 반응식을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일단은 호흡 과정이다 그냥 그러면 H12O6 포도당에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물과 CO2 만드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탄소가 6개 있으니까 여기 6배 해주시고, 여기다 6배 했더니 6배 하면은 산소가 그 다음에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니까 여기다 6배 해주셔야 되고, 그래 12개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있으니 옆에 6배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산소 6개, 여기 6개 있고, 여기 12개 있고, 여기 12개 있고, 다 들어맞죠? 자, 어찌됐건 뭐 개수를 이렇게 나처럼 맞추던지 통째로 외우시던지 자꾸 써보면서 좀 뭐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소 과정이네요. 불태우는 과정 대표적인 산화는 메테인, 우리가 많이 쓰는 천연가스, 메테인의 연소 과정. 자,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로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산소가 물로 바뀌었네요. 산소 혼자 4개, 산소 혼자 2개, 산소가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산소에서 환원. 뷰테인의 연소, 뷰테인도 똑같이 화석 연료죠. 우리가 흔히 부탄가스 얘기하는 게 얘입니다. 부탄가스 얘기하는 게 똑같이 연소 과정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요. 산화환원되는 게 누군지 항상 보시면 돼요. 화석 연료에서는 연료 자체가 산화가 되네요. 다음에 철의 재련, 앞에서 얘기했던 거 철의 재련. 일단 윤곽로에다가 이 탄소 가루 코쿠스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높은 온도 하에서 산소랑 만나서 일부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돼요. 일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은 불완전 연소 과정이에요. 완전히 연소가 잘 되면 CO2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일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저렇게 CO가 만들어지면 일부러 만드는 거야. 일부러. 요 일산화탄소가 이 산화철, 철광석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순산철을 만들고요.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옵니다. 철광석의 환원 체크해 두시고, CO가 CO2로 산화. 이렇게 산화 환원되는 게 뭔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거는 산소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산소는 공기 중에 많이 있어요. 공기 중에 많이 있고요. 그죠? 수소는 공기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서 저장을 따로 합니다.
자, 생산해서 저장해 놓은 수소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요. 예, 이것도 대표적인 산화환원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생성이죠. 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자동차도 굴리고 뭐 합니다. 요게 앞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될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요거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찾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에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수소 만드는 과정. 그게 돈이 될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밖에 산화하는 과정은 뭐 색깔이 변한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들, 불탄다, 전부 다 산화하는 하시면 돼요. 폭발한다. 철의 부식, 녹쓰는 것도 산화하는 과정이죠. 느린 반응이죠. 굉장히 느린 산화. 과일 색깔 변하는 거, 양초의 연소 다 산화하네요. 표백 색깔 변하잖아요. 리튬 배터리 충전하는 거, 배터리 충전 이런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다. 전자 이동이 있는 모양이죠. 자, 반딧불이 불빛 내는 거 이런 것도 체내에서의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산화환원에 들어가니까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들 쭉 좀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63초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